이분들이 뭐 왜 이래 입을 맞춘 듯이 얘기를 하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러시아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1조, 2조씩 쓰거든요. 군비로. 네. 근데 1, 2조씩 그게 다 이제 기름 팔아가지고 예, 거의 충당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는 걸 원치 않죠. 예, 네. 어떻게든 버티게 네, 뭐 네. 독일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하는데 유가가 130불을 찍었던 게 작년 3월 7일이었거든요. 네. 전쟁이 2월 24일 이제 딱 1년 됐는데 네.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그거는 러시아한테다가 그냥 돈 퍼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작년 하반기에 연준의 의사들이 저렇게 한 입을 모아서 얘기할까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유럽하고 미국은 이미 리오프닝 했고요. 네. 예, 보복 소비 뭐 나와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중국이 풀리는데 중국의 이제 소비가 시작이 되면 유가가 폭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연준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GDP 계산할 때 보면 정부 지출, 기업의 투자, 개인 소비, 예, 뭐 순수출 네. 하는데 개인 소비는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나가서 먹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기업 지출이라도 기업의 투자라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 경기 내년에 혹독한 침체 오니까 조심해. 우리 금리 계속 올릴 거야. 금리 계속 올리는데 금리 보통은 기업도 그렇고 다 돈을 빌려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거니까 너네 조심해라. 예, 투자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하면서 그나마 기업들 투자의 수요를 눌렀다고 봐요. 저는 보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이 시작되는데 중국의 최대 여행사 시트립 있잖아요. 네. 네.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뭐 480% 증가해요. 여행에 대한 예약률이. 야, 연준 의사들이 저렇게 안 눌러줬었으면 유가가 만약에 110불, 120불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터졌으면 유가가 또 140, 150 갈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준 의사들이 뭐 얘기하는 걸 너무 다 믿으면서 네. 요즘 다들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아니 저렇게 많은 분들이 혹독한 경기 침체 온다니까 주식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FMC 위원들의 교과서적으로 또 입을 모은 듯이 금리 우리가 계속 인상할 거야. 이 부분은 충분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 부분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유가가 지금 74불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기름값도 싸졌어요. 싸졌고 그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주소하면. 휘발유 가격.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10만 원 넣어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네. 10만 원 넣으면 아직 2칸 남아요. 네. 근데 차가 크신가 보다. 아니, 이거 10만 원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10만 원 넣었더니 네. 꽉 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유가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전력 가격이 엄청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료도 뭐 지금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다 떨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또 한번 쭉 보면요. 네. 이번에 물가 상승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언제랑 많이 비교했죠? 폴 볼커 시대 그죠? 네, 네. 1980년 초 그때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70년대 금리를 함부로 내렸다가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70년대 말에서 80년대 그 초에 전쟁은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1979년도에 러시아가 아니라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이 네. 아프가니스탄을 네. 예, 침공했어요. 근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특수작전이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났냐면 거의 10년 걸렸어요. 그렇죠. 거의 10년 걸렸고요. 네. 1980년도에는 또 이란이 이라크를
공격을 해요. 그쵸. 반대죠.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했죠. 네. 사담 후세인이 네. 네. 네,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그 전쟁도 8년 갔어요. 그렇죠. 오래 했죠. 예, 그래서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전쟁이 빨리 안 끝날 수도 있고 전쟁이 빨리 안 끝난다 하더라도 82년 3년부터 랠리가 왔었거든요. 주식시장. 예, 랠리가 왔기 때문에 전쟁하고는 좀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앙데르 코스톨라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네. 하프가 울리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팔라고. 네. 그럼 아니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는 전쟁 때문에 물가도 올라오고 문제가 많은데 주가도 떨어지고. 주가도 처음에 떨어지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짠가 해서 봤더니 포성이 울렸을 때 주식을 분할 매수했으면 다 먹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 네.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뉴스 보셨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 1,000조 네, 정도 재건 사업이 돼요. 자 여기 와서 투자하라고 했더니 800개 기업들이 몰려들고 막 네.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뭐 창조적 파괴 뭐 이런 말도 있고 파괴의 경제학 이런 말이 있듯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그 폐허를 보면 마음이 아픈데 야 저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식의 스마트 도시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1,0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또 시장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또 재건에 대한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면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8년, 10년 뭐 이렇게 가버리면은 재건이 그만큼 뒤로 미뤄지는 거니까 그 시장은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인데 호재는 뒤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네. 무슨 벌써 재건 그러니까요. 포럼을 저렇게 하고 있나라고 보면 그것도 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는 계속 미사일 날라오는데 여기서는 계속 지으려고 그러는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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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 의원들의 그 매파적인 발언에는 단순히 뭐 시장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몇 %를 찍었고 뭐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수치도 있지만 분명히 러시아에 대한 그 우려, 견제 이런 것도 요인이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